만약 제가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채소들이 오히려 발기 능력과 남성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실 겁니다. 채소가 어떻게 해로울 수 있어?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이런 흔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생각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민입니다. 얼마 전 비가 내리고 쌀쌀했던 어느 아침, 제 상담실로 66세의 한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마치 신음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닙니다. 아내와는 이제 남처럼 살고 있어요. 아내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저 부끄럽고 죄책감만 듭니다. 제가 그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묻자 그는 매일 채소를 아주 많이 먹고 기름진 고기는 거의 먹지 않으며 튀긴 음식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가 매일 먹던 채소들로부터 진짜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저는 아주 적은 사람만이 감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불편한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5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의 성기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위험한 채소가 3가지 있으며 그중 하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3가지 채소는 올바르게 섭취하기만 해도 혈액순환을 돕고 테스토스테론을 개선하여 발기력을 자연스럽게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값비싼 약도 위험한 방법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속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지만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찾던 해답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채소가 좋고 어떤 채소가 해로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특히 50세 이후 남성 생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과학적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 남성의 생리 기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주요 생물학적 기둥에 의해 든든하게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3기둥 중 단 하나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생리 기능은 곧바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성격, 발기 능력, 근육의 힘, 골밀도, 기억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남성 호르몬입니다. 보통 35세 이후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에서 2%씩 줄어들죠.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20년 이상 꾸준히 감소하면 60세에 이르러서는 전성기 대비 약 60% 정도만 남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혈액순환입니다. 그 부위에는 뼈도 없고 스스로 단단해질 수 있는 근육도 없습니다. 발기는 전적으로 혈액이 해면체로 충분히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혈관이 아직 부드럽고 탄력이 좋으며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면 발기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의 위험이 함께 증가합니다.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혈액순환은 점차 어려워집니다. 혈류가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충분히 빠르지 않기만 해도 발기가 약해지고 지속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신경계와 세포 에너지입니다. 발기 반응이 일어나려면 뇌가 먼저 자극 신호를 보내야 하고 그 신호가 신경계를 통해 아래쪽 기관의 혈관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고 반사가 느리거나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혈관 상태가 평균 수준이라 하더라도 생리 반응은 여전히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로해지고 졸림이 잦아지며 반사가 둔해지고 생리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채소는 올바르게 섭취하면 이 세 가지 기둥 모두를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채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먹거나 오랜 기간 계속 섭취하면 호르몬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며 생리를 지탱하는 혈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채소의 두 얼굴이야말로 50세 이상에서 매우 적은 사람만이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남성의 생리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채소 3가지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이 목록에서 시금치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50대 이상의 세대에게 시금치는 오래전부터 몸에 좋은 채소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금치가 혈액을 보충해주고 심혈관에 좋으며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고혈압을 개선하고 빈혈을 보완해준다고 믿고 먹습니다. 적지 않은 가정에서는 어르신의 식탁에 자주 올라야 할 채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독살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옥살산은 체내의 중요한 미네랄, 특히 아연과 마그네슘과 매우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바로 남성 생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연은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안정시키고 세포 에너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옥살산이 소화관에서 아연과 마그네슘에 단단히 결합하게 되면 식사가 아무리 영양이 충분해도 우리 몸은 그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연과 마그네슘의 결핍이 조용히 진행되고 그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성욕이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지구력이 떨어지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만큼 부부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발기력이 약해지며 지속 시간도 짧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옥살산이 축적되면서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미 나이에 따라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그 위험이 더욱 큽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60세 이상, 특히 이미 생리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예전처럼 시금치를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싶다면 더 안전한 방법은 충분히 데친 뒤 천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물에 많이 녹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금치가 미네랄 흡수와 남성 생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한국 가정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이 생리와 연관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배추입니다. 배추 김치는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에 오르고 배추국, 볶음, 데친 나물까지 말 그대로 5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배추는 거의 국민 채소와도 같아서 사계절 내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영양학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한 가지 요소가 숨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이트로겐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갑상선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활성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갑상선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며 피로감이 더 자주 나타나고 그에 따라 활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50세 이상에서는 이미 내분비계가 나이에 따라 약해지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상선이 억제되면 에너지 부족 상태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그리 춥지 않은데도 손발이 늘 차갑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졸리며 어떤 일을 해도 동작이 둔해집니다. 성욕이 줄어들고 흥분되는 느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이 매일 먹는 익숙한 김치 접시나 배추국 한 그릇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주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생채소가 비타민을 더 많이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배추를 생으로 자주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은 열 처리를 했을 때보다 생으로 먹을 때 훨씬 더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배추를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전통 김치처럼 올바르게 절여서 발효시키거나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와 조리 과정은 고이트로겐의 활성을 크게 낮춰주어 갑상선과 활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가정, 특히 윗세대에서는 미나리를 몸을 시원하게 하고 해독을 돕는 채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열을 내려주며 간에 좋다고 여겨왔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속에 열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미나리를 비교적 자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미나리에는 신경을 가볍게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일부 활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가끔 먹는 정도라면 거의 뚜렷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신경계의 민첩성이 예전보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억제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성적 신경 신호의 전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발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가 신경계를 통해 생식기의 혈관으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달 경로가 느려지면 발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미나리를 자주 먹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발기는 되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고 중간에 금방 꺼져버리는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령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이 지속적인 졸림, 둔해진 반사,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은 두뇌 상태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노화나 수면 부족 탓으로만 여기지만 정작 자신의 일상 식사 속에 신경계의 활동을 늦추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과 이미 생리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채소를 더욱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나리는 혈압을 낮추고 가벼운 진정작용을 하는 성질이 있어 많이 섭취할 경우 저혈압, 어지럼증, 피로감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생리기능도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해독을 목적으로 생미나리를 즙으로 갈아 마시는 습관입니다. 생으로 착즙할 경우 신경을 억제하는 활성 성분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채 고농도로 몸속에 들어가게 되어 익혀 먹었을 때보다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0세 이상에게는 이 습관이 매우 해로울 수 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일상적인 식단을 한 번만 되돌아본다면 적지 않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시금치는 보혈에 좋다고 생각했고 배추는 빠질 수 없는 국민 채소이며 미나리는 몸을 시원하게 하고 해독해준다고 여겨왔으니까요. 이 세 가지 채소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모두 건강한 식생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 보셨듯이 잘못된 방식으로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수년간 계속해서 섭취할 경우 바로 이 채소들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더디게 하며 신경계를 억제하는 등 남성 생리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러한 저하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되어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활력이 눈에 띄게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고 다소 무거운 말을 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 채소를 예전과 같은 습관으로 매일 계속 먹고 수년 동안 아무런 조절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아무리 많은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정력제를 더 먹는다 해도 뿌리부터 깎여나간 활력을 되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근본이 나중에 먹는 알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의 식습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에는 언제나 공평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채소는 활력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매우 흔하고 값도 저렴한 채소들 가운데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더 원활하게 하며 발기력을 자연스럽게 개선해주는 채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0세 이상의 분들이 일상 식사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활력을 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채소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활력 회복 채소 그룹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채소는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은 양파를 그저 요리의 향과 단맛을 더하는 양념 채소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50세 이후, 특히 60세가 넘은 남성에게 양파는 많은 영양학자들로부터 매우 특별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중장년 남성의 인삼입니다.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양파의 성분과 실제 작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양파에는 남성 생리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입니다. 두 번째는 황을 함유한 화합물, 즉 설퍼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고환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어 테스토스테론 생산 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설퍼 화합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지원되고 혈관이 확장되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발기력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한 민간요법 차원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의학학술지 안드롤로지아에 발표된 한 동물 실험에서는 양파 추출물이 몇 주간 사용된 쥐의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제 관찰 연구에서 식단에 양파를 꾸준히 포함시킨 경우 약 1개월에서 2개월 후 피로감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동시에 생리 기능도 더 좋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더욱 반가운 점은 양파가 생리 기능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50세 이상에게 매우 중요한 여러 부가적인 이점도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양파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혈관의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건강해야 생리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퀘르세틴의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양파 섭취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섭취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민감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양파를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지나치게 익히면 퀘르세틴의 일부가 파괴되어 테스토스테론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는 능력 역시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를 생으로 먹는 것이 양파에 들어있는 자연 상태의 퀘르세틴을 거의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 퀘르세틴이 더 높은 함량으로 몸속에 들어가 항산화 작용을 돕고 고환 세포를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생양파의 강한 매운맛과 자극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6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식초에 절이는 방법이 아주 적절합니다. 양파의 껍질을 벗겨 얇게 썰어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쌀식초나 사과식초를 양파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약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나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매운맛과 자극을 한층 부드럽게 해주면서도 퀘르세틴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또한 식초의 약한 산성 환경은 양파의 소화를 돕고 더부룩함이나 트림 같은 증상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생양파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지방에 잘 녹는 활성 성분들의 장내 흡수를 더 잘 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위점막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해주어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이 방법은 많은 고령층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양파를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작은 것 1개, 많아도 중간 크기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 점막 자극, 복부 팽만,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많은 활성 성분을 처리하느라 오히려 몸이 더 피로해질 수도 있습니다. 발기력을 돕는 두 번째 채소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추는 그저 향이 강한 채소로 주로 간이나 달걀, 고기와 함께 볶아 먹는 정도로만 인식됩니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의학과 현대 영양학 모두에서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의 순환을 돕는 식품으로 분류되며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의 생리에 매우 좋은 채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추에는 마늘에도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또한 부추는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혈관이 더 잘 확장되면 음경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발기가 더 쉽게 일어나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혈관 벽이 시간에 따라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추의 작용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추를 꾸준히 식사에 포함시킨 많은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자극이 있을 때 발기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강도도 좋아지며 유지 역시 이전보다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맥경화가 있거나 혈중 지방 수치가 높거나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 즉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서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생리 기능은 거의 확실하게 저하되기 마련인데 부추는 바로 이 취약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개선해주는 도움을 줍니다. 60세 이상에게도 안전하면서 생리보조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부추 섭취법은 선택 단계부터 조리까지 약간의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부추를 고를 때는 잎이 싱싱하고 고드며 짙은 녹색을 띠고 짓무르지 않았으며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맛있는 부추는 잎이 너무 두껍지 않고 적당히 가늘며 밑동이 하얗고 신선하며 미끌거리지 않습니다. 너무 굵고 잎이 두껍거나 연한 녹색을 띠는 부추는 보관기간이 오래되었거나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해 재배한 경우가 많아 냄새가 더 자극적이고 맛도 떨어집니다. 구입한 후에는 부추를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씻어주되 수용성 활성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오래 담가 두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중간 정도의 불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볶아 막 익을 정도에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비타민 B6가 상당 부분 파괴되어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볶을 때는 기름을 적당량만 사용하여 음식이 느끼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는 살코기, 달걀, 생선과 함께 먹기에 매우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조합은 소화를 더 쉽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액 생성과 에너지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특히 부추와 달걀을 함께 먹는 것은 동아시아 요리에서 매우 익숙한 방식으로 맛도 좋고 남성의 활력을 돕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부추를 생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생으로 자주 먹을 경우 속이 쉽게 더워지고 위장을 자극하며 더부룩함이나 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고령층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부추는 일주일에 약 3회에서 4회, 한 번에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짧은 기간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채소이자 가장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많이 과소평가받는 채소는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늘은 단지 요리할 때 비린내를 제거하는 양념 정도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마늘을 심혈관과 혈액순환에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자연의 약으로 보고 있으며 혈액순환이 좋아야 생리기능 역시 개선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고 평가합니다. 마늘에서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이는 마늘 특유의 매운 향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면서 동시에 혈중 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동맥경화를 줄여주는 성분입니다. 혈중 지방이 감소하면 혈관의 내강이 넓어지고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되며 성적 자극 시 음경으로 가는 혈류의 양도 더 충분하고 강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발기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좋아지며 흥분감 역시 이전보다 더 뚜렷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늘은 생리 기능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더 튼튼하게 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며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두뇌를 맑게 해주고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줄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전신적인 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과 뇌가 건강해야 생리 기능도 회복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매우 중요한 점은 마늘은 반드시 으깨거나 잘게 다진 뒤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섭취하거나 조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마늘 속의 알리신이 처음부터 강한 활성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늘이 으깨질 때 비로소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리신으로 전환됩니다. 마늘을 까자마자 곧바로 뜨거운 팬에 넣거나 바로 삼켜버리면 생성되는 알리신의 양이 매우 적어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충분히 으깨서 일정 시간 둔 뒤에는 그대로 식사와 함께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섞어 먹거나 올리브유를 약간 섞어 소화를 돕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특히 위장이 약한 고령층에게 매우 적합한 방법은 식초 대신 꿀에 마늘을 재우는 것입니다. 마늘의 껍질을 벗긴 뒤 가볍게 으깨 20분 정도 두어 알리신이 충분히 형성되도록 한 다음 깨끗한 유리병에 넣습니다. 그 다음 순수한 꿀을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 뚜껑을 잘 닫아 건조하고 통풍이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약 1 정도 지나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꿀은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마늘의 강한 매운 성질을 중화시켜주어 생마늘이나 식초에 담근 마늘보다 속쓰림이나 위 자극을 훨씬 덜 느끼게 해줍니다. 동시에 꿀은 알리신을 비교적 잘 보존해주고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심혈관과 면역력도 함께 지원해줍니다. 섭취할 때는 하루에 꿀에 담근 마늘 7쪽 정도면 충분하며 그대로 먹거나 따뜻한 물에 약간 타서 마셔도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량은 하루 20쪽 정도입니다. 많이 먹으면 빨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 번에 여러 쪽을 몰아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농도의 알리신은 위를 강하게 자극해 속쓰림, 메스꺼움, 심지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한 위염이 있거나 위가 자주 아프고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들은 생마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꿀에 담근 마늘이나 음식에 가볍게 익힌 마늘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고 어떤 채소를 보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올바르고 안전하게 적용하느냐입니다. 60세 이상의 분들은 식단을 한꺼번에 급격히 바꿀 필요는 없고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천천히 조정해 가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생리적으로 차가운 성질의 채소를 여러 날 연속으로 계속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에 좋거나 열을 내려주는 채소라 하더라도 수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먹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식사는 오늘은 이 채소, 내일은 저 채소처럼 순환이 있어야 특정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7일 정도의 간단한 식단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양파나 부추가 들어간 식사를 3번, 마늘이 들어간 식사를 2번 정도 배치하고 나머지는 중간 성질의 다른 채소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끼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파는 하루에 작은 것 1개 정도가 적당하고 부추는 일주일에 2-3번 가볍게 볶아 먹으면 충분합니다. 마늘은 하루 7에서 20쪽만으로도 혈관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을 함께 활용할 때에는 흡수율을 높이고 자극을 줄이는 조리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약간 곁들이면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특히 양파와 마늘은 식초에 절이면 매운 냄새가 줄어들고 위 자극이 완화되면서도 대부분의 유효 성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고 특히 원래부터 약해져 있는 고령자의 소화기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는 마늘이나 양파가 생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양을 먹거나 심지어 생으로 마시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는 위통, 복부 팽만, 소화장애가 생기고 그러고는 먹어도 더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채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고 무리하게 사용한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은 모든 사람이 의학적 상담 없이 임의로 이런 식단 조절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증 당뇨가 있어 인슐린이나 고용량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양파와 마늘 모두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조절 없이 병용하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응고 장애가 있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알리신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마늘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부류에 해당하거나 식단을 조절한 뒤 어지럼증, 지속적인 위통, 심한 혈압 저하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식습관을 조절해 건강과 생리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럽고 좋은 방향이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무엇보다 산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그리고 적당한 수준으로 실천할 때에만 불필요한 위험 없이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 외에도 제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양파, 부추, 마늘을 아무리 정확하고 충분하게 드신다 해도 생활 방식과 일상의 습관이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면 생리적 활력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50세가 넘은 신체는 30대에서 40대 때와는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모든 장기가 전반적으로 느리게 작동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리는 단지 식탁 위의 음식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운동, 정신 상태, 음주와 약물 사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리듬 전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수면 문제입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이른 새벽에 깬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최소 7시간 이상인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잠을 자는 동안이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자주 늦게 잠들고 잠이 얕고 끊기며 누운 채로 TV나 휴대전화를 밤늦게까지 보는 습관이 있다면 낮 동안 아무리 많은 보양 음식을 먹어도 부족해진 호르몬을 보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이 며칠만 깊은 수면이 지속적으로 부족해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실제 나이가 거의 15살 더 많아진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활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수면을 지켜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에 강한 빛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침실을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만 개선되어도 많은 분들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성욕도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은퇴 이후 하루 종일 거의 앉아서만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고 TV를 보며 앉아있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다시 차를 마시며 앉아있다가 밤에도 또 계속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관은 더 빨리 딱딱해지며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도 쉽게 높아집니다.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면 음경 역시 발기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힘든 운동을 하거나 과하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혹은 집에서 가벼운 아령 운동만 해도 혈액순환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이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경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발기장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생식기 혈관을 간접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신 상태입니다. 불안, 긴장,
우울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분비 과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여러분이 늘 걱정 속에 있으면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혈관은 수축되며 혈액이 생식기로 잘 흐르지 못합니다. 60세가 넘어 퇴직을 했어도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나 손주에 대한 걱정, 혹은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긴장과 걱정이 오래 쌓이면 활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모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며 산책을 하거나 화초를 가꾸거나 낚시를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정신이 이완되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그때 비로소 몸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술과 담배 역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소주 몇 잔씩 마시며 조금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잠도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술을 자주 마시면 간이 손상되고 간은 호르몬 대사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면 테스토스테론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술은 혈관과 신경계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50세 이후에 생리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술을 마셔온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력을 지키고 싶다면 술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자리에서만 한 번에 소량만 드시고 술을 일상의 습관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켜 흡연 직후부터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거의 즉각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계속하면 혈관 벽이 점점 딱딱해져 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담배를 피우면서 생리 기능이 약하다고 호소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연은 결코 쉽지 않지만 끊고 나면 불과 몇 달만 해도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고 체력과 함께 생리 기능의 개선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약물 사용 습관입니다. 60세 전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심혈관 질환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들 약물 가운데 일부는 생리에 부작용을 일으켜 성욕을 떨어뜨리거나 발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어떤 분들은 생리를 보충하고자 스스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이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생리에 영향을 준다고 의심된다면 가장 올바른 방법은 담당 의사와 솔직하게 상의하여 조절하는 것이며 외부에서 임의로 발기 강화제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영향력이 매우 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인간의 몸이 어떤 나이에서도 올바른 자극만 주어지면 충분히 적응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저는 65세가 훌쩍 넘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식습관, 수면, 운동,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후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얼굴빛이 좋아지고 혈관 상태가 개선되고 혈압이 더 안정된 분들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이는 나이가 생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더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영상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66세 박 씨를 기억하시나요? 부산에 살며 이제 나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 말하던 그 남자 말입니다. 그날 상담 이후 박 씨는 어떤 생리 강화제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3가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식탁에서 채소 종류를 다시 조정하여 생리에 해로운 채소는 줄이고 양파, 부추, 마늘을 올바르게 보충했으며 매일 약 30분씩 꾸준히 걸었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주 동안 그는 거의 아무런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자마도 제가 정말 늙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인내하라고 권했습니다. 약 5주째가 되자 그는 한 가지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극도로 피곤하지 않았고 머리가 덜 무겁고 몸에 힘이 조금 더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달로 접어들면서 그의 혈압은 더 안정되었고 담당 의사는 약의 용량을 일부 줄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놀랐던 순간은 어느 저녁, 아내와 평소보다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오랫동안 잠잠했던 그의 몸이 자연스럽게 다시 발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박 씨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꿋꿋한 자세로 방에 들어섰고 눈빛도 이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왔다고는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제대로 된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박 씨의 아내도 전화를 걸어 감사를 전하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부부 사이가 예전보다 더 가깝고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70세의 이 씨 이야기입니다. 현역 시절 그는 매우 활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2년 남짓이 지나면서 그의 건강과 활력은 매우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것도 부족하지 않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몸은 늘 녹초이고 부부 생활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고지혈증이 있었고 혈압도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된 발기장애로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비싼 보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시도해보았고 어떤 것은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식단에 대해 자세히 묻자 그는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이 걱정되어 매일 거의 밥과 찐 생선, 그리고 아주 많은 삶은 채소만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채소를 먹고 있는지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채소는 다 몸에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생리에 불리한 채소들을 줄이고 양파, 부추, 마늘을 올바르게 보충하며 매일 아침 꾸준히 걷고 잠도 더 일찍 자도록 조정한 뒤 약 2달이 지나자 이 씨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덜 피곤해졌고 정신이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때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생리적 반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처음으로 다시 내가 진짜 남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살며 몸이 회복할 시간을 인내심 있게 준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매우 일상적인 변화들이야말로 여러분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활력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단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몸, 건강, 그리고 활력에 대해 아주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이라 믿습니다. 활력의 저하는 노화의 형벌도 아니고 남자의 삶이 끝났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아주 작은 습관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걱정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인이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습관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은 포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우리가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자신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일 뿐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상에서도 식생활과 수면, 삶의 방식을 바꾼 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체력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기쁨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다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조금 더 바르게 먹고,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 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지난 일에 대한 자책과 걱정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어간다면 몸은 반드시 아주 현실적이고 분명한 변화로 여러분께 답을 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표시하고 싶다면 이 영상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며 세월에 밀려 약해진 채로 살지 않고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기쁨을 안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50세 이상을 위한 건강, 영양, 생활 습관에 대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어떤 비용도 들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께 더 실질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계속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친구, 형제,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건강,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을 다시 되찾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며 활력 넘치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